네, 기계공학 기초수학 3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공학수학의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근본이 되는 여러 가지 미분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계역학의 문제를 풀매 있어서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선형 상미분 방정식 요거 이제 푸는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기계공학에서 이제 푸는 뭐 유체역학이라든지 동력학 아니면 뭐 진동이나 뭐 재료역학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실험적으로도 당연히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석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되는 상미분 방정식은 사실은 굉장히 좀 한정된, 왜냐면 변수가 사실 독립 변수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상은 굉장히 이제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제 인테그럴 디퍼런셜 이퀘이션 형태로 나타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 컴퓨터 수치해석적인 기법이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인류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들이 굉장히 더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마어마한 수치해석적 기법이라든지 컴퓨팅 파워가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급격하게 저희가 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너무 지금 사실은 겁을 먹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상미분 방정식도 시작해서 선형, 비선형도 이렇게 자꾸 이제 넘어가는 거죠. 조금씩 복잡한 문제를 넘어가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학부를 거쳐 대학원을 가서 석박사 이렇게 하실 때 이 모든 부분을 다 섭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 뭐 동력학이면 동력학, 아니면 뭐 제어, 아니면 뭐 유체역학, 열, 뭐 연소, 뭐 복사 에너지 뭐 이런 거 열전달 이런 거 하실 때 그 분야에 이제 좀 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의 한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또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거 다 섭렵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재가 되실 텐데 하여튼 뭐 너무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시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업수학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상미방, 편미방, 뭐 라프라스 트랜스폼, 뭐 필드 트랜스폼 문제, 뭐 이런 것들, 행렬 문제, 뭐 역행렬 구하는 거 사실 컴퓨터로 다 금방 구해요. 뭐 매트랩이나 이런 걸 하시면 이제 프로그램하는 거 좀만 배우시면 그냥 답이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공학속에서 배우는 이유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 또 모델링하고 관련된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문제풀이 중심으로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수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구나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남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시험 보신다고 문제를 많이 푸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나중에 다시 그거를 학습하실 때나 실질적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자양분이 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포커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기조에 근거해서 너무 이제 뭐 단순한 문제 풀이 중심보다는 그 개념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대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것들은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만한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나 뒤에 있는 예제나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뭐 문제들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프랙티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 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예제나 풀이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주차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1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게 뭐냐, 어떤 거냐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여러 미적분의 어떤 이론적인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풀이의 해법의 기법들도 많이 개발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유의미한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학습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을 익히고 왜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고 앞으로 혹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은 사실 뭐 저희가 할 건 아닌데 수학자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 필요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죠. 능력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때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제 풀이 유형별로 이제 풀이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례별로 저희가 익혀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수의 시간에 대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변화율이 사실 이제 방정식 상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공간상에서의 포지션의 위치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도로 저희가 변환이 표현이 되고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가속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턴의 법칙을 저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사실 여기 보시는 요와 같은 식으로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그럼 뭘 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수적인 방정식에서는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잖아요. 특정 값들을 구하는 거지만 미분 방정식에서는 언노운이 사실은 이 지배 방정식을 만족하는 펑션입니다. 펑션.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펑션을 구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수적인 방정식에서 그냥 특정 해를 구하는 값들을 구하는 거에서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이러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미분 방정식을 푸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요 변수 미지수에 대한 2차 미분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차의 어떤 미분의 값, 그것을 이제 저희가 요 미분 방정식의 이제 5도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턴의 법칙 같으면 이제 2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레디오 액티브하게 디케이하는 이런 현상을 모델링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어떤 그런 이런 방사성 물질이 어떤 이렇게 디케잉하는 그런 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 시간에 그 질량의 일정 상수값을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상을 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현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오티브하게 디케잉하는 게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 미분 방정식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변화율을 지금 보는 거니까 그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가 시간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의 어떤 미분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열전달과 관련된 그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네,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차수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상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변수에 대해서 요것이 이제 어떤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도 변하고 공간에 대해서도 변하기 때문에 이건 이 데리티브 텀이 시간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공간 중에서도 저희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취하면 x 방향, y 방향, z 방향 이쪽으로도 저희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을 살펴보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는 1차,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는 2차 미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수를 갖는 편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미분 방정식은 우리 공학수학 이번 학기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웨이브 이퀘이션도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의 형태로 또 왼쪽은 나타나게 되고요. 공간에 대해서도 2차 미분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다르게 이것은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시간에 대해서도 2차, 공간에 대해서도 2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1차 미방이냐 2차 미방이냐 3차 미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차수가 높은 데리티브의 오더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니어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리니어하다는 게 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 방정식의 오더는 가장 최고의 데리티브 오더를 저희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은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1차 미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에 대한 이 오른쪽에 항이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의 어떤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텀이 a 그러니까 상수값 곱하기 y 그다음에 더하기 이제 다시 상수값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때 우리가 어떤 함수가 리니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 이제 저 형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의 값의 앞에 이렇게 상수값만 붙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리니어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종속 변수의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의 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이것도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정의한 어떤 그 리니어한 정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앞에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종속 변수 y가 곱해진 게 아니라 y분의 1이 곱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저희가 리니어하다고 얘기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하지 않은 거는 non 리니어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의 어떤 거동이 리니어한 경우와 non 리니어한 경우 상당히 다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에 대한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리니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차이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한번 상세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은 요 주어진 함수가
요 1차의 미분 방정식,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 형태가 1차고 상미분 방정식이고 리니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미분 방정식에 이게 솔루션인지를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우리가 미분 함수에 대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1차에 대한 미분식을 구하고 각각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등식이 만족이 되면 이 함수는 이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만족을 하는 이런 함수가 해가 되는 여기 미분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구성을 해보시면 요 함수가 해가 되는 솔루션이 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역으로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푼다는 것은 결국은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으로 이제 저희가 미분 방정식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를 구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강의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앞서 예제와 같은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가 미분 적분에서 미분을 다시 적분을 하면 그 함수의 원시 함수를 저희가 다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게 아까 결국은 y의 함수, 그러니까 함수 y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럼 한번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양변을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미분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왼쪽에는 원래 함수인 y 함수가 주어지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y가 다시 여기에 적분의 형태로 다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1차 미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적분을 하면 함수 y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접근 방식은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미적분 예전에 하듯이 그렇게 그냥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죠. 함수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모르는 함수인데 다시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종속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재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1차의 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항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만약에 구성이 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저희가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의 항은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어떤 항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대로 독립 변수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하는 식으로 양변을 취하게 되면 또 이 y 프라임을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dx분의 dy의 표시가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무한속끼리 이제 저희가 약분을 한다고 하면 왼쪽은 사실은 순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y에 대한 적분식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x에 대한 적분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적분만 해서 식을 정리만 하게 되면 저희가 y 값을 그러니까 y 값이 아니라 함수인 그러니까 y 함수를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수학적인 데리베이션의 프로시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제 문제는 저희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일단 몇 문제, 쉬운 문제 중심으로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y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식으로 y 세제곱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하면 좌측은 y에 대한 식으로 우측은 x에 대한 식으로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이프니츠의 방정식의 형태로 미분 방정식 형태로 y 프라임을 표시를 해보면 dy dx 이퀄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죠. 네. 그럼 다시 요거는 이제 제가 미분소 개념이지만 마치 그냥 자유롭게 이제 항을 이동할 수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표기를 해보면 d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의 dx 보시면 왼쪽은 항은 y에 대한 텀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y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x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기존에 아주 잘 이용하는 이런 그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을 취해서 그럼 당연히 이제 이쪽은 y에 대해서만 되어 있으니까 표기를 다시 하게 되면 4분의 1에 y의 4승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4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상수를 꼭 붙여야 되는 거는 유념을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다 이제 뭐 좀 이게 사실 답입니다. 답인데 좀 더 이제 표현을 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이제 y의 4제곱 플러스 하고 텀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x의 4제곱은 뭐 4c인데 요건 뭐 c 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맞느냐 해서 한번 미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의 y의 3승에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y 이쪽은 4의 x의 세제곱의 dx 상수는 0이죠. 네, 그러면은 이쪽에 해보게 되면 다시 4는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dx로 나눠주게 되면 y 세제곱은 dy dx 플러스 x 세제곱은 0 이렇게 해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y 세제곱에 y 프라임 플러스 x 세제곱은 0 해서 원래 우리 처음에 저희가 했던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다시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요 함수의 형태가 사실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separable ODE라 해서 어떤 그 변수가 이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손쉽게 되는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미분과 적분하는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쉽게 저희가 구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배워봤고요. 근데 이제 모든 미분 방정식이 다 그런 식으로 쉽게 양변으로 이렇게 해서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겠죠.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굉장히 좀 그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의 푸는 방법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이거 좀 배워볼 텐데 그 중에 좀 뭐 한 가지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저희가 그 변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가 되면 앞서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식이 조금 뭐 적분식 복잡한 식이 나온 거나 하면 제가 좀 적분 테이블을 좀 보면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특정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수학적인 매니플레이션에 의해서 수학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좀 세퍼러블한 폼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치환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제 y 프라임 있고 fx의 형태로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났는데
이런 그 왼쪽에 있는 그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y와 x가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됐을 때, 요 x분의 y를 u로 치환을 한번 해봅니다. u로 치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y는 다시 ux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의 곱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y'은 u'x 플러스 u가 되고요. 요걸 그대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u'x 플러스 u는 f의 u의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를 저쪽으로 오른쪽 항으로 넘기게 되면 왠지 이제 이쪽은 u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만 u의 변수 u에 대한 어떤 형태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왼쪽은 다시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어떤 표기법으로 보게 되면 du dx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x의 항은 오른쪽 항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x분의 dx가 되고, 왼쪽을 항은 다시 함수 fu 빼기 u의 값을 나눠주는 이런 형식의 어떤 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왼쪽은 u에 관한 표현, u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x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앞서 배운 separable ODE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u의 값을 저희가 적분을 통해서 구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저희가 치환했기 때문에 u를 다시 x분의 y로 치환을 해주면 저희가 최종으로 구하고자 하는 y와 x 간의 어떤 함수를 저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그 reduction to separable form이라는 이런 어떤 해석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separable한 ODE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원래부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결과적으로 그냥 각자의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ODE를 푼다는 것은 그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거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변수가 세퍼러블 하지는 않습니다. 그 형태 자체가 지금도 보시면은 1차의 미분 방정식이긴 하지만 이쪽 뒤에 있는 형태가 사실 아까 이제 리니어한 형태도 아니고요. 여기 이제 조금 복잡한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퍼러블한 폼으로 좀 바꿔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강연할 때 보통 이제 y는 y분의 x 죄송합니다. u는 y분의 x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미분 방식 할 때 왼쪽은 미분 항만 남겨놓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x분의 y 제곱 플러스 x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조건 형태 자체가 x분의 y의 y 플러스 x분의 y 이런 식으로 돼서 왠지 요거를 적용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치환을 하게 되면 u의 y 플러스 u의 형태가 되고,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y는 ux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 프라임은 dy dx가 되겠고요. 얘는 u 프라임 x 플러스 u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u 프라임 x 플러스 u는 uy 플러스 u가 되겠죠. 그럼 이제 u는 상쇄가 되고, 그래서 보면은 u 프라임이 du dx니까 우리가 라이프니츠 표기법에 의하면 거기다 x를 곱한 게 u의 y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y는 다시 여기 보면 이제 ux가 있습니다. ux. 그러면 얘는 다시 u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du dx equal u 제곱 이런 식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세퍼러블한 폼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du u 제곱은 dx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 이제 양변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요 왼쪽은 u에 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x에 관한 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우리 적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u분의 1은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그러면 다시 u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u는 y분의 x라고 했으니까 다시 치환을 해주면 y분의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분의 1이니까 결국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분의 x 이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세퍼러블하지 않아서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이런 치환 기법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세퍼러블한 폼으로 되고, 세퍼러블한 폼으로 된 ODE는 저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적분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적분식들이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쉽게 적분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나오지만 조금 복잡한 형태의 어떤 적분식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분 방정식을 못 푼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미적분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 계산 능력을 조금 더 배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막히시면 다시 어떤 뭐 캘큘러스 교재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금 미적분 책들을 가서 다시 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뭐 더 좋은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식이 되는지 좀 유도도 해보시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조금 더 연습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모델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이번 강의는 저희가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공학 수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 문제 해결에 한번 적용해 보느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겠고요. 이거 이제 교재의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 문제는 저희가 배를 항구에 정박시킬 때 사실은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기둥 같은데 저희가 로프를 이렇게 여러 번 돌려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사실 그 로프 가지고 저희가 배를 정박시키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람이 문제에서는 사람이 잡고 그냥 그런 이런 구조물이 없이 사람이 잡고 있을 때보다 한 1000배의 힘을 우리가 잡고 있으려면 과연 로프를 몇 번 정도 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럼 그런 힘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제 호가 있을 경우에 이 그림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로프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쪽에서 S가 힘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S 플러스 델타 S 이쪽보다는 더 많은 힘이 걸려야죠. 이 힘의 원천은 사실은 여기서 아마 프릭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력은 사실은 이쪽 방향, 수직 방향의 법선 방향의 어떤 노멀 포스에 여기 이제 마찰계수가 를 곱한 거에 비례하게 돼 있기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력으로 기준으로 저희가 그 잡는 힘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물론 그걸 저희가 이론적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 실험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요 로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접선 방향의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구조물 자체가 원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힘의 어떤 차이에 해당하는 거에 비례해서 이 노멀 포스가 이 각도와 관련된 어떤 관계식을 가질 겁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 책에서는 실험적으로 여기서
주어진 힘의 변위는 요 각도, 요 델타, 요 로프가 걸쳐져 있는 요 호에 해당하는 요 각도 델타 파이와 원래 그 이쪽에서 적용되고 있는 S의 비례해서 이게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 관계식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일정 요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를 굉장히 저희가 줄여 보게 되면 어떤 무한소 값을 줄여 보게 되면 요거의 식은 ds d 파이가 되겠고요. 요게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s 여기 적용되는 원래 이런 무한한 d 파이 있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위 요 각도의 변이당 어떤 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잘 보시면 저희가 1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예. 힘과 각도의 어떤 상관관계에 의한 어떤 1차 미분 방정식이 돼서 요 1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제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s d파이는 어떤 상수가 ks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separable한 ODE이기 때문에 ds 여기다 s만 놓고요. 그다음에 k에 d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하시게 되면 ln 우리가 로그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는 k파이가 되겠죠, 그죠? k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여기 적용되는 힘은 우리가 exponential k파이 플러스 c인데 c는 다시 앞쪽으로 이제 우리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k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처음에 제가 아무 작업도 안 했을 경우에 사람이 그냥 끌었을 때의 힘을 S0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S0는 당연히 파이가 0일 때니까 이제 C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상수값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S는 S0 사람이 그냥 잡고 있을 때의 힘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람이 잡고 있을 때 힘에 비해서 1000배의 힘을 잡기 위해서는 그럼 이게 이쪽 항이 이제 1000S0가 되니까 여기 이제 10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k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지금 그 교재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파이 값을 요 식을 풀게 되면 파이 값이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몇 번을 돌렸을 때 1000배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본 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뭐 이거 그냥 저희가 수치적으로 뭐 이런 걸 풀어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현장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야 지금 한 뭐 10톤급의 배가 왔는데 이 배를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이 배가 이탈이 안 하고 뭐 폭풍우가 올 때 이탈 안 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박시키기 위해서는 몇 번을 묶어야 되느냐 이거를 그러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한 100번을 묶을 때랑 10번을 묶을 때랑 이 기둥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기둥이 결국은 뭐 어떤 구조물의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이 몇 번을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기둥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둥이 그랬을 경우에 이 나중에 이제 여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게 소속 영역에서 파손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요 기둥을 설계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이 저희가 기계공학도로서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막 수학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감을 익히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을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해가면서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가장 쉬운 형태의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중에서 이제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세퍼러블하게 나눠서 나눌 수 있는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선형,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뭐냐,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떤 때 선형이고 어떤 때 비선형이냐, 그리고 가장 간단한 형태인 샘플러블 ODE에 대해서 저희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쉬운 형태의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었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그보다 조금 복잡한 형태, 이제 인터그레이팅 팩터라는 개념 어떤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팅 팩터 메서드에 보시면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1차 선형 미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됐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선형 1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가 세퍼러블 O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과 우측에 이제 좌측에 이제 미분항이 있는데 미분의 이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서로 이제 쉽게 분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양변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제 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앞서서 배웠던 세퍼러블 OD 방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게 이제 근데 여기 인터그레이팅 팩터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은 이 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theore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풀이하는 어떤 접근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반의 같은 그래서 이 y 변수 앞에 있는 요 항 variable coefficient 중에 이제 요 항 그다음에 이제 y 항과 무관한 이제 forcing term이라고 하는데 그쪽의 항들을 알게 되면 단순히 이 y의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대수 방정식 하듯이 이렇게 어떤 그 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미분 방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y라는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 밑에 요 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세퍼러블 ODE로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는 여기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곱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F라고 하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변에 이렇게 해도 등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좌측의 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펼쳐보면 얘는 f의 y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y로 되잖아요. 그럼 여기 fy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다. 얘가 이런 형식으로만 표현이 되면 좌변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f 프라임 y는 f의 p x의 y 이렇게 돼서 이게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y는 지워지고요. 결국은 f 프라임은 f의 px. 근데 여기서 f 프라임이라는 게 df dx니까 이게 fpx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결국은 세퍼블 하죠. 여기는 df f px의 dx. 그래서 양변을 이렇게 다시 적분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요 식을 이쪽에 이제 좀 다시 풀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이런 식의 값이 되고 우변은 원래 이렇게 적분상수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거를 f로 풀어쓰게 되면 이게 exponential 함수의 다시 px의 dx. 원래 이제 뒤에 c가 붙고 이런 관계에서 사실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쪽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f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붙어서 가게 되면 요건 이제 다시 다 양변에 c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적분상수가 붙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적분상수를 구했어요. 적분상수는 뭐냐면 이 y 앞에 있는 이 그 앞에 있는 그 개수, 이게 물론 이제 x의 함수가 되겠지만 개수를 한번 적분해서 dx로 적분해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의 형태로 하는 것이 인터그레이팅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구했고요. 결국 우리가 사실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인터그레이팅 팩터가 아니라 이거를 적용해서 y 함수 y를 구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니까 그걸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적용을 하면 플러스 f의 rx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이거를 이제 라이프니지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d의 f의 y의 dx는 f의 r의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다시 d의 f의 y는 f의 rx를 곱한 거에 dx가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이제 적분을 이렇게 취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f의 y 이퀄 요거는 이제 아직 f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물론 여기 이제 정해져 저렇게 되겠지만 쓰면 되죠. 플러스 적분상수가 이제 하나 붙겠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하는 건 y니까 y는 f 인테그레이팅 팩터분의 1의 인테그레이팅 팩터와 오른쪽에 first rx를 곱한 걸 한번 적분해주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미분 방정식에 해는 결국은 우리가 y를 구하는 거니까 y를 구했죠, 그죠? 인터그레이팅 팩터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적분해서 구해주고 다시 인터그레이팅 팩터의 오른쪽에 있는 rx를 곱한 걸 다시 한번 적분을 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풀고자 했던 일자의 선형 미분 방정식이지만 세퍼러블 하지 않은 세퍼러블 오리 형태 풀 수 없는 일자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이제 리니어 상미분 방정 1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인데 세퍼러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한번 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f의 y 프라임 마이너스 이게 쭉 넘어오면 되죠. 그러면 f의 t분의 3 y 이퀄 f의 t의 5승 됩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유도 과정에서 봤지만 f의 y의 프라임 이런 형식으로 지금 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텀을 그럼 얘는 f의 y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y니까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f 프라임의 y는
마이너스 f의 t분의 3의 y와 같다. 이제 y가 이제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인데 이거를 바로 그냥 이렇게 좀 쓸게요. df dt는 마이너스 f의 t분의 3 이렇게 되면 f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t분의 1의 dt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적분을 해주면 여기는 log f 이퀄 원래 마이너스 3의 log t 플러스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다 인터랙팅 팩터에서 공통적으로 붙을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보통 표시를 안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는 로그의 t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테그링 팩터는 t의 3승분의 1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이 인트로레이팅 팩터를 여기 곱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식을 표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f의 y 프라임이 f의 t의 5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또 풀면 되겠죠. 그럼 다시 라이프니츠 스타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dt는 f의 t의 5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f 곱하기 t의 5승에 d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좌측은 f의 y, 우측은 t의 5승의 dt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렇죠? 적분상수가 나타나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y는 f분의 1에 적분해서 f하고 t의 5승 dt 플러스 c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우리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구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t의 3승분의 1이니까 다시 하면 얘는 t의 3승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t의 3승분의 1이니까 여기 t의 제곱 dt 플러스 c 이렇게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t의 3승이니까 안에 거 적분하면 t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펼치면 하여튼 요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곱해서 결국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좌측을 어떤 이런 미분의 텀 요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티그레이팅 팩터가 없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구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를 주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풀려고 하는 1차의 성미분 방정식이고 사실은 선형입니다. 선형인데 오른쪽 우측에 이런 풀싱 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같은 걸 해볼게요. 어쨌든 저희가 세퍼블 하지 않기 때문에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양변에 곱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되고요. 반복적으로 얘기지만 이 텀을 fy의 프라임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f의 y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y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같으니까 얘 이 텀과 이 텀이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y는 k의 y. 근데 y는 제가 생략 가능하니까 df dx죠. x는 f의 k. 여기서 다시 df분의 df는 k의 dx, k는 상수입니다 지금. 여기를 다시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다시 log f는 kx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이제 항상 시간 이따 분답 보자고요. 그러면은 f는
방식은 2의 exponential kx 플러스 exponential 뭐 c 이렇게 되는데, 그죠? 아니,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exponential kx 플러스 c인데, 여기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뭐 C 스타가 되는 이렇게 나올 텐데, 어차피 F가 다 공통적으로 붙어서 요거는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인터레스트 팩터는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인터레스팅 팩터가 아니라 이걸 곱했을 경우에 y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f의 y의 프라임은 오른쪽에 여기 되겠죠. f의 2의 마이너스 kx가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y 무한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양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좌측은 f의 y, 우측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f 인터넷 팩터의 엑스포넨셜 함수의 dx. 그 뒤에 이제 인터넷 접근상수가 붙을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f 값을 여기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y는 kx분의 1에 해주고 여기 이렇게 되는데 f가 2의 kx, 2의 x의 dx. 왠지 그냥 딱 떨어져. 이게 1이니까요, 그죠? 이게 두 개 하면 이게 1이 되니까 결국은 exponential kx분의 1에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굳이 다시 하자면 이 exponential minus kx의 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가 세퍼러블하지 않은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요거의 어떤 전체적인 일반 해를 유도하는 거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사실은 거의 뭐 공식처럼 넣으셔도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풀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이거를 신경 안 쓰면 누가 이런 공식을 뭐 굳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요 과정,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일반회를 구하는 과정에다가 실제 이제 문제 대입해서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걸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요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눈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뭐 그렇지. 뭐 사실 설명은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책에 적혀 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뭐 이 정도 풀 수 있겠어 하시면 나중에 딱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전개했던 이런 theorem의 이론들이 이런 식으로 실제 진짜 문제가 풀리네 하는 것들 해보시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고 나중에 조금 뭐 구체적으로 뭐 문제를 이제 오래 지나면 사실 많이 안 쓰다 보면 다 잊어먹기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다음에 다시 뭐 그런 문제를 책을 딱 봤을 때 맞아 이런 식으로 했었지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요. 뭐 나중에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그런 우리 교재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문제에서 나오겠죠. 대부분이요. 뭐 100% 거기서 나온다고 제가 보장을 드리기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스코어를 얻으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보는 건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선형적인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도 있지만 비선형 방정식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내용 중인데 원래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y의 a승적이 없으면 사실 이제 선형 방정식이고 그런 선형 방정식일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해를 다 뭐 구해봤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이제 이거는 비선형 방정식이면 사실 아까 그 방식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 어떡하냐?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텀인데 a 값이 y의 이제 위에 지수가 0이나 1이면 선형 방정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값이 아닌 경우에서 이제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기존 방식대로 이제 풀기가 어렵죠. 어렵고 현상 자체도 비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도 복잡한 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저희는 항상 선형으로 전환을 해서 특히 1차의 상미분 방정식이 선형일 경우에 구할 수 있는 일반 해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선형으로 변형만 시키면 앞서 구한 그 방법을 적용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과서, 코레지 교과서 이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라는 이제 수학자가 뭐 수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뭐 철학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거에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했다 해서 이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요 해법을 푼 게 이제 라이프니츠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많이 알고 계시는. 아무튼 뭐 이게 누가 했고 누가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선형으로만 저희가 변형시킬 수 있으면 그럼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만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거를 선형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시 좀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오른쪽 같이 사실 여기 이제 y의 어떤 알파승이라고 할까요? a승이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뭐 알파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은 선형이 아니라 이제 비선형의 형태가 될 수 있죠. 근데 알파가 0이거나 알파가 1이면 사실은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0이면은 이게 y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y가 1이면 다시 y가 y니까 이쪽을 넘기면 이제 오른쪽에 폴스텀이 제로가 되는 그런 건데 이제 0이나 1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비선형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풀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이제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또 푸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앞서서 이제 여러 이제 수학자들이 고안을 해내게 됩니다. 이런 비선형 미분 1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앞서서 이제 separable ODE에서도 사실 저희가 좀 변수를 치환해서 좀 풀었던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게 어쨌든 눈에 좀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양변에.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치환하는 함수를 뭐 어떤 색으로 하든지 또 우리가 u라는 함수를 이제 치환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u 프라임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u는 어쩌고저쩌고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u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치환해 보겠습니다. u는 y의 알파로 이렇게 나누는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y는 y의 1-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u 프라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하면 y의 마이너스 알파의 아니죠? 앞에 이제 나와야 되겠죠? 1-알파의 y의 마이너스 알파의 y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죠.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이제 y와
UI 관계, y 프라임과 u 프라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제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y 프라임은 u 프라임 y의 알파의 1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y는 u의 y의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근데 여기 이제 y 알파를 다시 나눠 주게 되면 얘는 이제 없어지니까 이 텀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u 프라임 플러스 px가 되고요. 이게 이제 u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px의 u 이퀄 rx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u 프라임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px의 u 이퀄 1 마이너스 알파의 r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y에서 u로 치환을 한 경우가 되어 있는데 형태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앞서 했던 선형의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u에 대해서 함수 u에 대해서 선형의 미분 방정식을 1차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가지고 풀고 나중에 그 구한 u에다가 위에 어떤 이 함수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u 어디 있나요? 그렇죠. u는 y 알파분의 y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u를 없애주면 다시 x와 y의 관계식을 갖는 함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y 그 fx가 되겠는데요. y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비선형 방정,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함수의 취한 방식을 써서 다시 리니어한 형태로 리니어한 상미분 방정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풀고 다시 역으로 취한을 다시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함수 y를 구하는 것이 이 방법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선형의 미분 방정식으로 전환하고 나서 푸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이용하는 그 식을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y제곱의 우측에 y제곱의 항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냥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곱해서 풀면 안 풀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 미분 방정식을 상미 방정식을 좀 치환을 해서 우리가 리니어한 형태로 좀 고쳐서 풀어야 되겠고요. 일단은 가장 치환하는데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요 좀 눈에 거슬리는 텀을 없애주는 게 제일 시작이에요. 그래서 y제곱으로 나눠주면 y제곱분의 y 프라임 플러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x분의 1에 y분의 1 그걸 x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u 프라임에서 u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요항이 u가 되면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환을 u를 y분의 1로 이렇게 하면 y의 마이너스 1승 이제 우리가 u 프라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 y의 마이너스 2승에 y의 프라임 다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y 프라임 그래서 아주 멋있게 쉽게 여기 이쪽 항과 동일한 항을 얻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식을 u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u 프라임 플러스 x분의 u 아니면 x분의 1의 u 이퀄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u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1 u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면 함수 u에 대한 선형 미분 방정식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됩니다.
이제 세퍼러블한 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여기 구해서 이제 구하는 그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곱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항상 시작은 여기서부터죠. 이거는 이거를 f의 u의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를 한번 풀었으면 f 프라임의 u가 되니까 얘랑 얘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f u 프라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풀었으면 f 프라임 u는 마이너스 f의 x분의 1의 u 그러니까 u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df의 dx가 마이너스 f의 x분의 1이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다시 세퍼러블을 하니까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의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변 한번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무 익숙하죠, 그죠? 로그 f는 마이너스 로그 x. 원래 이제 플러스 c가 붙어야 되는데 어차피 상수결로 넘어와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각 항마다 f. 그래서 상수가 곱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가 상수를 표시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인테그레이팅 팩터는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인테그레이팅 팩터까지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건 요거죠, 그죠? f의 u 프라임은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입니다. 이걸 다시 라이프니츠 폼으로 바꾸면 dx는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d의 f의 u는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에 dx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왼쪽은 f의 u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fx의 제곱 dx 이제 어차피 적분상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u는 f분의 1의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제곱 dx 플러스 f분의 c가 되겠습니다. 이제 f가 x니까 x분의 1하면 요거는 이제 x가 되겠고요. 여기에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겠고 그렇죠. 여기 뒤에 부분은 이제 cx가 되겠죠. 그죠? 따로따로 저희가 보면 되니까 네, 이걸 해보면은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죠? 여기 cx가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x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u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미분 방정식에는 y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u는 y분의 1이니까 y분의 1은 해서 이제 요 항이 있게 되고 결국은 y는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x 이런 식의 x와 y 간의 어떤 그 관계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사실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대해서 베르누이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제가 해를 구하는 걸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형태 아니면 특히 이제 비선형 형태의 어떤 미분 방정식 뭐 1차, 2차 뭐 이렇게 하는 고차 이런 방식을 풀면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애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또 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매트랩이나 이런 걸로 손쉽게 풀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뭐 어떤 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미분 방정식의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아니면 수학적으로 나오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애널리틱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풀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어널리틱 한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좀 지금 저희가 교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차 선형 미분, 1차 상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선형도 있지만 비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좀 다양한 문제,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방금 저희가 배운 내용들 푸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런 부분적분의 어떤 내용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미분 방정식 풀 때 사실은 저희가 어디서 막히냐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함수에 미분 적분하는 요 스킬이 조금 잊어먹어서 요즘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어떤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능숙하게 풀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나 뭐 예제들 일단 기본 푸시고 연수 문제를 많이 푸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거 좀 뭐 숙제를 좀 내서 제가 리포트를 이렇게 좀 받고 하는 걸 해야 되지만 뭐 온라인 강의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듣고 계시는데 그런 숙제까지 내줄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자율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푸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요 전번 강의와 다르게 직접적인 어떤 좀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원래는 이번 장에서 좀 뒤에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에 대한 구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다루면서 이제 제가 1차 미분 방정, 상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2차의 상미분 방정식 조금 더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도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 한꺼번에 이제 습득하셔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차근히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익숙하게 풀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번 주 동안 그런 내용들 좀 숙지해 주시고 문제를 조금 풀어 주시고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따로 내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도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